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빛의 이중성을 보면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놓고서 수세기 동안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파동 때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에서는 이제 파동이 승리를 했는데 이제 그 파동의 성질이 뭐였죠? 예, 간섭과 회절을 한다는 게 이제 파동의 성질이고, 근데 이제 19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이제 광전 효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광량자설로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컴턴 산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돼요? 빛은 파동일 때도 있고 입자일 때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중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를 살펴보면은 광전 효과가 뭐죠? 광전 효과. 이거는 물리학 1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토 예, 일렉트릭 이펙트인데, 예. 그래서, 예,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데, 예.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이 어디에요? 금속에 쪼여지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광전자가 생겨서 광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이건데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그 진동수가 작으면은.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진동수가 낮은 빛은 빛의 세기를 세게 해줬을 때는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튀어나와야 되는데, 광전자가 생겨야 되는데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특정 진동수 이상만 되면은 빛의 세기가 약해도 즉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게 고전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설명을 못 하다가 누가 나와요?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가 작은 빛은 아무런 현상이 없고, 진동수가 큰 빛 같은 것에서는 광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광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광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광전류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빛도 양자다. 광량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빛도 양자이기 때문에, 빛이 양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양자화된 거고요. 이거는 예전에 배웠었죠. 물질파에서 양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덩어리고 불연속이고 정수배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운동량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뭐였죠? 이게 플랑크 상수였죠. 그 다음에 운동량에서 얘는 파장이죠. 얘가 진동수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금속이 흡수를 해요. 금속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금속의 일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등식이 성립을 했었죠. 그래서 빛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HF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게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어떻게 돼요?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은
광전류가 더 이상 안 흐를 때까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예, 전자의 기본 전하량에 한계 전압을 곱한 거고, 금속의 이함수도 알고 봤더니, 예,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은, 이게 빛의 진동수고, 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최대예요. 맥스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맥스 에너지를, 예,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전압은, 예, 전하량분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랬었죠. 따라서 요 식을 쓴 거고요. Q 대신에 전자의 기본 전하량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렇고, 요거는 금속의, 예,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죠. 물리원에서 해서 뭐 이제 점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EV0는 따라서 HF-F0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플랑크 상수는 0보다 크니까 뭐예요? 얘만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커야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광전 효과인데 얘들이 이제 전자하고 광자가 어떻게 충돌하는 거예요? 1대1로 충돌하는 겁니다. 전자와 광자라고 하는 게 충돌을 해요.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몇 대 몇 충돌이에요? 1대1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의 금속 안에서 요만큼의 이제 이람수로 갇혀 있다고 했을 때 뭐 빨간빛이라면은 예, 그 진동수가 작아서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충돌을 해도 얘 크기가 얘보다 작으니까 얘가 튕겨나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부터는 예, 이제 얘보단 크니까 튕겨나가고 특히 블루 같은 애는 훨씬 더 크니까 예, 이게 더 크니까 예, 얘는 더 잘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드가 1대1 충돌이 아니라 뭐 100대1 충돌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네드가 충돌을 해도 충분히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자하고 광자가 1대1 충돌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빛의 진동수가 커야지 이게 튕겨나갈 수 있다. 즉 광전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충돌을 해서 튕겨나간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였죠? 광전 효과였죠. 예, 이렇게 되고요. 얘들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세 가지를 물리원에서도 했는데 다시 봅시다.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 이게 전자예요. 이게 빛의 진동수입니다. 빛의 진동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F 나트륨. 나트륨의 문턱 진동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고 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HF 나트륨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얘도 있습니다. 여기 이게 아연이에요. 아연의 한계 진동수고요. 마이너스 HF ZN 징크라고 하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잖아요. 요 식을 다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HF 마이너스 HF 제로인데 얘가 W고요. W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빛의 진동수와 전자의 운동에너지의 매차 함수 관계예요. 1차 함수 관계죠. 1차 함수고,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y축 절편이 되는 겁니다. y축 절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는 뭐죠?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죠. 그래서 나란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IV 커브라 그래요. 전류 전압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IV 커브가 있는데 이런 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계 전압이 같다는 것은 두 빛이 같은 금속에 같은 진동수 빛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빛을 쏜 거죠. 같은 빛을 쐈는데 왜 전류의 차이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0V에서도 광전 효과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빛의 세기가 큰 거고요. 얘는 세기가 작은 거예요. 세기가 작다는 것은요, 광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광자의 수가 많은 거고요. 얘는 광자 수가 적은 거예요. 광자 수가 적으면 뭐가 문제죠? 이제 전자하고 충돌할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광자 수가 적으니까 전류가 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얘는 전류가 많은 거고. 얘는 전류가 적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얘만 있지 않고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IV 커브를 하나 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할까요?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요걸 일단 보면은 요것만 보고 확인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뭘요? 전류가 같네? 전류가 같다는 것은 광자 수가 같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세기가 같다는 거죠. 빛의 세기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뭐가 달라요? 지금 한계 전압이 다르죠? 여기가 F0면 여기는 F0 프라임인데 원래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금속의 그 빛의 진동수가 달라요. 빛의 진동수가 얘가 더 큽니다. 왜 그렇죠? EV0는 HF-HF0인데 얘는 그럼 어디다 쏜 거예요? 같은 금속에 다른 빛을 쏜 겁니다. 다른 진동수의 빛을 쪼이다 보니까 이 값은 일정한데 이 값이 커지죠?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은 당연히 커지는데 전자의 기본 전하량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전압의 절대값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광전 효과고요. 이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드브로이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빛같이 파동이라고 생각됐던 게 입자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자도 파동성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역추적한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랑 다르게 운동할 때죠.
가만히 있으면은 파동으로 보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운동을 할 때 입자도 파동처럼 보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거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거였죠. 이것도 물리학 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일 때의 운동량은 뭐죠? mv고 그 다음에 파동일 때의 운동량은 파동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같다 이렇게 놓은 거죠. 뭐 이런 이제 혁신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같다고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mv는 람다분의 h니까 따라서 mv는 h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물질파 파장이죠. 혹은 드브로이가 이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드브로이 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험적으로 데이비슨 거머라든가 톰슨의 전자설 회전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뭐죠? 입자성 그 파동성이 증명이 됐죠. 물질파의 파동성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가죠?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매칭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 뭐였죠? 보어의 원자 모형이 아주 잘 맞는 거는 수소밖에 없는데 아무튼 걔는 첫 번째는 양자 조건, 두 번째는 진동수 조건이었죠. 그래서 양자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수소 원자 핵에서 전자가 도는데 이때 돌 때 무슨 파로 돈다는 거예요? 전자의 물질파로 돈다는 거죠. 물질파로 무슨 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정상파를 이루면서 돌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죠. 손실이 없이 계속 안전하게 돌 수 있다는 게 양자 조건이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물리학 원에서는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정상파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정상파. 파동이 나오는 건데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이제 어떤 공간에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이 되는데요. 중첩이 돼서 근데 그 중첩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정지된, 제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정지된 상태의 파동이다. 정지된 상태처럼 하나의 파로 보입니다. 하나의 파로, 하나의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죠. 다시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줄을 흔드는 겁니다. 줄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무슨 파가 있어요? 입사파가 있죠. 근데 계속 흔들어 보세요. 계속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반사파도 있어요. 근데 계속 흔들면은 입사파랑 반사파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중첩이 되죠.
중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런 파가 돼요. 얘랑 얘랑 무슨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돼요. 이게 처음 상태인데 여기서 얼마가 진행이 돼요? 4분의 1 주기가 진행이 되면은 한 주기 갈 때 한 파장 가죠. 그러면 4분의 1 주기 가면 4분의 1 파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4분의 1 파장이면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파장이니까 이 하나 길이가 4분의 1 파장이 되죠. 4분의 1 파장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4분의 1 파장이 어디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정된 공간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중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보강이었는데 보강 간섭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반대 위상이 돼서 상세 간섭이 돼요. 또 이거에 얼마예요? 4분의 1 주기가 가면은 4분의 1 파장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다 그릴까요?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은 예,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 물리원에서 정상파를 언급을 안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4분의 1 주기가 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저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니까 얘들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 둘을 합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요번에는 이쪽으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역시 보강 간섭이고 근데 또 4분의 1 주기 4분의 1 파장 가면요 그건 이제 결과만 쓸게요. 결과만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요. 거기서 또 4분의 1 주기 4분의 1 파장 진행하면은 또 이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얘가 전부 합쳐져 보여요. 우리 눈에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도 합쳐지는데 이거는 순간이 짧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고요. 잔상이 뭐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정상파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파를 이제 물질파와 더불어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보호의 양자 조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의 양자 조건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양자 조건.
수소 원자 모형밖에 안 맞죠? 보의 원자 모형은. 그래서 얘가 전자의 물질파인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렇게 맞아야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게 정지된 파동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정상파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의 물질파가 뭐예요? 정상파를 이루어야 뭐가 돼요? 예, 에너지 손실 없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정상파 이룬다고 무조건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각운동량이 양자화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거리가 R이고요. 그러면은 저게 뭐죠? 이거 정상파, 물질파가 정상파가 돼서 한 바퀴를 돌 때 원둘레를 돌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의 뭐예요? 무슨 배예요? 정수배가 되죠. 그래서 출신 성분들을 쓰면 얘는 원둘레, 얘는 물질파 파장, 그리고 얘가 정수배죠. 항상 정수배가 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양자화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관계식인데 얘가 물질파의 파장이란 근거가 뭐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를 써줘야 되죠. 그런데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니까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2파이 r 곱하기 mv분의 nh가 돼서 따라서 2파이 mvr이 nh가 이게 원래 양자 조건이에요. 이게 양자 조건인데 물리학원에서는 뭐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는 언급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저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돌림임에서 뭐가 있었죠? 돌림임 타우는 R 곱하기 힘이었죠. 그래서 회전에서의 힘이라고 한다면은 각운동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운동량은 L이라고 하고 반지름 곱하기 운동량이거든요. 이게 선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선운동량은 얼마예요? MV죠. 그래서 MVR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각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각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2파이분의 H죠. 이거는 일정하죠. 근데 뭐가 있어요? 정수배가 있으니까 따라서 각운동량이 양자화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양자 조건이고 뭐예요? 이제 물질파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보의 원자 모형에서 양자 조건은 각 운동량이 양자화 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없이 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동수 조건은 뭐죠? 이거는 에너지가 양자화 되는 거죠. 궤도,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 그 값은 양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화 돼서 요 특정 값만 해당되는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파는 이제 이런 데 쓰이고 따라서 물질파도 물질 즉 입자도 뭐예요? 파동일 때가 있고 입자일 때가 있으니까 이거를 더하면 뭐가 돼요? 이제 이중성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물리학 2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고요.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물리학 2 199페이지에 있는 문제 6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전하량이 각각 EQ, Q인 알파 입자와 양성자가 양극판에서 각각 정지 상태에서 가속되어 응급판 구멍을 통과한 후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가와 나에서 양극판과 응급판 사이에 거리는 각각 d2d이고 전원의 전압은 v2v다. 가에서 응급판을 통과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두브로의 파장은 각각 E0, 남자 제로이다. 그랬을 때 나에서 응급판을 통과한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와 두브로의 파장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예, 보시죠. 그러면 지금 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에서는 예,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죠. 전압을 걸어주는데 응급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예요? D예요. D고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넣는 거죠. 이제 알파 입자를 살펴보면 알파 입자는 헬륨 플러스 이가 입자예요. 예. 얘가 이제 가속이 돼서 나가는 거죠. 가속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전압이 V인데 이게 가 그림이고요. 그러면은 알파 입자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데 이제 나 그림은 어떻게 돼요? 나 그림은 예, 어쨌든 비슷한 모양인데 거리가 조금 다르죠? 전압도 다르네요. 2V이고 거리는 2배예요. 2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2D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리고 얘는 뭐죠? 양성자죠. 양성자니까 예,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되고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하고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죠? 전하를 띈 애한테 얘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플러스 2가 되죠. 기본 전하량의 2배가 됩니다. 예, 이렇게 돼서 제가 해준 일은 QV가 되는 겁니다. QV가 돼서 즉 이게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나에서는 해준 일이 어떻게 되죠? 얘가 2고 얘는 1이죠. 근데 전압은 1대 2죠. 그럼 해준 일이 같네요. 해준 일이 2대 2 같습니다. 해준 일은 같고요.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2분의 1은 같고요. 질량이 얼마죠? 얘가 4죠. 질량수가 4고 얘는 1이죠. 양성자니까. 그래서 4대 1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얘가 이기면은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속도는 1대 2가 되겠네요. 속도가 1대 2가 되는데 여기서 그 운동 에너지는 그럼 같으니까 요거는 예, 운동 에너지가 같은 게 2번, 4번이고 드브로이 파장만 구하시면 돼요. 드브로이 파장은 어떻게 구하죠? 파장은 mv분의 h가 되죠. 그러면 질량은 4대 1이고요. 속도는 1대 2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는 딱히 변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1대 2가 되나요? 파장은 1대 2가 되네요. 예. 그래서 두 불의 파장이 2배가 되네요, 얘가.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